안녕하세요. 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와 EBS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5문제. 그래서 공통에서 12문제, 선택 과목에서 각각 3문제씩 총 15문제가 EBS에서 연계가 되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연계됐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한두 개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연계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EBS 교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요. 수능 특강 수학원의 43쪽의 유제 7번 문제가 이제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바는 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서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문제의 형식을 거의 흡사하게 줬고, 조금 더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주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끔 여기서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야 됐지만 모의평가에서는 그냥 바로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문제로 변형이 되어서 조금은 난이도를 낮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나머지는 잘 풀리겠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쭉 풀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거의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등의 각을 가지고 변환시킬 때 어떻게 변환시켜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월 모의평가 5번 문제랑 수능특강 수학원 71쪽의 유제 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A1과 이 A5 사이의 관계식 A8 더하기 A12 여기서는 A7 더하기 A8 A6 더하기 A7.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요 식을 그냥 살짝 변화시켜서 A1 빼기 2A5가 0입니다 이렇게 주면 결국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를 준 거니까 문제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바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일반항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고, 지금은 등차 수열로 나왔지만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모두 다 일반항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9월 모의평가 7번 문제랑 수능 완성 36쪽의 25번 문제랑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n항까지 합 SN을 한번 구해 보시면 2분의 n의 첫째 항 2니까 2 곱하기 4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2n 플러스 2가 돼서 SN이 n의 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1부터 10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 이걸 계산하자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을 바로 준 거고 SN을 이렇게 바로 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는 이 AK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빼기 AK 이렇게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S10이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부분 분수 변화하는 거 이 부분까지 이 7번 문제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문제를 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월 모의평가 9번 문제와 수능 완성 20쪽의 8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코사인 x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y는 k라는 직선과 이렇게 만나서 a, b, c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주기성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이 길이가 8이 되는 거니까 대칭성 이용하면 4가 된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차함수의 대칭성, 아니 3차함수, 삼각함수 대칭성, 그 다음에 삼각함수 문제는 뭐 여기서는 뭐 크게 활용되진 않았지만 주기성. 그래서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얘도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월 모의평가 10번 문제와 수능 완성 75쪽의 30번 문제입니다. 자, 둘이 비교해 보시면 이 A라는 점을 새롭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이만큼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A를 어디를 출발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통 그냥 원점을 출발한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 지금 처음 위치가 A라는 것이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P의 위치를 잡으실 때 이 처음 위치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이 A6이라는 것과 별개로 원점을 출발하는 수직선 위의 점 P니까 이거는 고정되어 있고 P만 이제 움직이는 상황에서 거리가 언제 10이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P의 위치를 구하는 과정. P의 위치를 어떻게 구할 건가? 처음 위치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지금은 뭐 t까지 vt dt다. 이러한 식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지, 뭐 더 나아가서는 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움직인 거리,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냥 움직인 거리 0부터 t까지 절대값 vt dt, 뭐 이러한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모의평가 11번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제곱근, 거듭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4의 4제곱근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다면 루트 3의 fn의 제곱 4제곱근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요 6쪽의 2번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9월 모의평가 12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수능 특강 수학2의 15쪽의 7번 문제랑 유사하게 나왔고, 잘 보시면 식의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얘는 x제곱 더하기 1이고 얘는 x제곱이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줬고 x 플러스 t라는 직선을 그대로 준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방향이 조금 달라졌죠? 자,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에서도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는 이 두 함수의 근으로서 이 a와 b의 x좌표들을 놓는 것을 연습을 했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를 알파 콤마 얼마, 여기를 베타 콤마 얼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 제 기억에 작년 모의평가 문제에서도 어느 페이지에 설명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연계를 시켰다고 말하는 건 좀 치사한 것 같고, 어쨌든 그냥 시그마의 성질, 하백이후 시그마의 성질을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4제곱근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냈다고 해버리면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설명 내용도 한 번씩은 잘 읽어보자. 설명도 읽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능 특강 교재도 간략하게 이제 개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개념 설명에 나와 있는 것들도 한 번씩은 좀 읽어보시고 놓치고 있던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9월 모의평가 19번 문제랑 수능 특강 수학2의 66쪽 4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4차 함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여기서는 3차 함수고 서로 다른 3개의 실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뭐 K를 이항하든 이만큼 요 다항식을 이항하든 아니면 이 상태로 보든 결국엔 함수를 잡아주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방정식에서의 활용 관련된 문제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뭐 부등식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등식에 활용해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문제로 하나 더 추가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4번 문제를 보시면은 4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 4차 함수랑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이 3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19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들을 각각 그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 자, 수능 특강 문제랑 연계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지금 2차 함수가 있고 접선을 이렇게 그려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대칭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지금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유사하게 보인다 이런 정도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선을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을 이미 알려줬고 여기서는 이제 2개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접선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과정들 한 번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문제랑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20학년도 나형 28번 문제, 그 문제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절대값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넓이 구하는 문제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랑도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도 넓이 구할 때 어떻게 내가 넓이를 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9월 모의평가 21번과 수능 완성 12쪽의 25번 문제입니다. 자, 수능 완성에서 로그 함수에 관련돼서 비율을 줬을 때 여러분들한테 닮음인 내용 아니면 비율 관계, 이 비례 관계를 이용하라고 문제를 출제했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수 함수로 바꾸어서 비례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도 길이의 비율을 줬으니까 이 길이의 비율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점의 좌표를 둘 때 OP 대 OP가 PQ 길이의 2배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은 PQ 길이 2배니까 여기를 뭐 3A라고 하면은 여기가 2A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좌표를 어떻게 내가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월 모의평가 22번 문제와 수능 완성 116쪽의 8번 문제. 자, 이 문제에서는 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 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대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어서 여기가 EFT라고 주어져 있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거의 흡사하게 문제를 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연속이 되도록 하는 t가 3개 주어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불연속인 값을 찾아주는 문제로 살짝 바꾸어 줬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y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인지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으면 여기서는 y는 ft에 대한 대칭 이런 것들을 같이 연달아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 22번을 다시 풀어보신다면은 일단 여기가 딱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같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이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22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문항이고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25번 문제고 수능 완성 107쪽에 24번 문제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고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정규분포를 주고 A, B라고 하는 두 개의 정규분포를 주고 여기도 A, B라고 하는 두 개의 정규분포 그 다음에 하나의 그 확률을 구하고 또 하나의 확률과 서로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의 확률을 구하고 또 하나의 확률을 구했을 때 서로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거의 숫자만 바꾼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26번. 자, 그림 똑같은 모양. 7명이 원탁에 앉고, 자, 여기서는 A의 양옆에 BC가 앉는 경우의 수. 여기서는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살짝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양옆에 앉아 있으니까 A 가운데 끼고 B, C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면 둘이 순서 바꾸는 것만 여기서는 A랑 B랑 이웃하는 경우 A, C가 이웃하는 경우 다 이웃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1번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고 나머지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따져 주셨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9월 모의평가 문제도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순열 관련된 문제 원순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자, 확률과 통계 마지막 연계 문제입니다. 자, 곱이 5의 배수가 되고 합이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고 자, 지금은 두 수의 합이 짝수이거나 두 수의 곱이 3의 배수일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합이 얼마가 되거나 곱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이거나이니까 동시에 만족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셔 합집합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A, B라고 했을 때 합집합의 개념이었다면 여기서는 이고니까 교집합의 개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합이 3의 배수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합이 3의 배수다 자 그러면은 이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3의 배수인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2인지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합이 5의 배수다 아니면 합이 6의 배수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6의 배수 나머지가 1, 2, 3, 4, 5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숫자들을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3의 배수다 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짝수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짝수 더하기 짝수 아니면은 홀수 더하기 홀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얘도 사실은 분류를 한 거거든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2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합으로 표현되는 것과 곱으로 표현되는 것을 내가 각각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적분 보겠습니다. 자, 미적분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제 다항함수랑 삼각함수랑 같이 있을 때 부분분수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부분적 분법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문제죠, 사실상. 자,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가 x 사인 x죠. 0부터 파이까지. 자, 그래서 뭐 요거만 쉽게 잘 바꿀 수 있었으면 되고, 그래서 살짝 꼬은 거죠. 여기서 그냥 사인 x를 바로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설명 밑에 보시면 개념 설명이 있는 페이지에 예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부분 적분은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예시인데, 그거를 가지고도 연계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 25번 미적분 수능특강 미적분 22쪽 2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an이 어디로 수렴하는가 라는 것을 찾는 문제니까 한 단계 더 약간 낮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an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찾아 나가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수능특강에서는 이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거를 이용한 문제라면,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극한을 주고 an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적분 마지막 연계 문제는 26번이고 그냥 부피 구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단면적의 넓이가 정사각형인 경우에 문제였고, 수능 완성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삼각형인 경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삼각형인 경우에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정사각형이니까 보통 두 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잘은 없지만 원인 경우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저길 원으로. 그래서 원일 때도 결국에는 이것들을 다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넓이를 내가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식의 형태를 거의 유사하게 줬어요. 여기도 이제 치환적분 이용하기, 여기도 치환적분을 결국 이용하게끔 식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연습했다면 이 문제 적분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적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하 보겠습니다. 자, 기하. 자, 26번 문제가 수능특강 65쪽의 10번 문제랑 연계가 되었고, 자, 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접한다, 직선과 접한다, 직선과 접한다. 자, 그래서 이 65쪽의 10번 문제 연습 잘했으면은 더 쉬워졌습니다. 여기가 지금 얘는 미지수라면 여기는 지금 딱 값이 다 주어진 상황이니까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얘는 직선을 완벽하게 줬고 얘는 직선을 미지수로 줬고, 자, 그래서 거의 뭐 흡사한데 살짝 얘가 더 난이도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요 문제 잘 연습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의미, 이 벡터의 의미가 무엇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하 27번과 106쪽의 11번 문제. 자, 얘는 표현이 조금 다른데 원기둥상에서 CD라는 것을 가지고 아마 제 기억에 이거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서 무언가 작업을 한다면, 자, 여기서도 C를 수선의 발 내리고 D를 수선의 발 내려서 우리가 무언가 작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3수선의 정리 사용 가능한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간도형 문제에서는 3수선의 정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9번 문제가 108쪽의 16번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구 2개, 지금은 구 하나랑 반구 1개. 자, 그 다음에 이 베타라는 평면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점 5원을 지나고 평면 베타와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인 평면. 그다음 여기서도 ZX 평면의 수직이며 접하는 평면은 알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접하는 평면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엔 여기 잘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잘린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반원 정도의 넓이가 나왔다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잘려나가는 거, 뭐 이렇게 잘려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 원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엔 다시 이 감마라고 하는 이 반구에 접하는 평면이 주어집니다. 감마는 평면 반구와 만나서 생기는 한 점 P를 지나며 반구와 접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알파와 생기는 원을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Z좌표 최소인 점을 베타라고 하고, B에 접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하자. 그래서 평면이 하나는 지나가고 평면 하나는 또 접하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한 거죠. 여기서는 P라는 점을 이렇게 준 거고, 여기서는 이 밑에 있는 이 점을 B라고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접하는 평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단면화시켜서 잘 풀었다면 얘도 똑같이 단면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래서 이 공간도형 문제가 아까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삼수선의 정리, 여기서는 이제 단면화를 내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도형을 어떻게 하면은 평면상으로 옮길 수 있을까, 공간에 있는 것을 평면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은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와 EBS 연계된 문제들인데, 보시면은 거의 특징들을 비슷하게 살려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그래서 꼼꼼하게 이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교재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용된 개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연계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대다수의 문제들이 EBS에서 충분히 유사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EBS와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보아봤습니다.